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한 5회차쯤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위법이지만 유효입니다. 어제 나왔던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요. 네. 법 자체를 무효로 하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어제 나왔는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인정이 됐는데 이게 네.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영배 의원의 일명 위장 탈당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지난해 검수완박을 논의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소위가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 의원이 갑자기 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 야당목 3명 의원 중 1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여당이 4명,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니까 민주당이 여당이었거든요. 여당 4명, 야당 2명의 이런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헌재는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서 미리 이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 즉 국회법과 또 헌법상 이 다수결의 원칙을 어겼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절차에 문제는 있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 이게 이제 헌재의 판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 시행 중인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또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냈었죠.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침해될 수사권이 없다. 또 검사들의 수사 기소권도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네, 되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다고는 이제 하던데 네.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반응이 이제 엇갈리게 나왔겠네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입법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의회 폭거에 이 정치재판소, 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라고 밝히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고요. 특히 이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결국 법의 효력을 막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민주당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입법이 무효화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으로 이제 바로 가볼까요? 이제 네. 어떤 내용인가요? 두 번째 이슈픽, 답정 기소 대 답정 방탄입니다. 둘 다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지난 수요일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에 넘겼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답이 정해진 기소다 이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해 왔고요. 하지만 이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자 이 비명계, 이 방탄으로 당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 결국 답이 정해진 방탄이다. 이런 비판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무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이 80조 1항입니다.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직이 유지가 됐는데요. 네. 이 80조 3항을 잘 봐야 됩니다. 정치 탄압 등의 이유라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즉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이 당헌 80조 3항인데요. 이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거고요.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기소를
민주당 지도부가 이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네, 바로 그 사망이 작년 여름에 이제 신설된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죠. 네, 비명계 입장도 이제 한번 들어보죠. 이번 그 당무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기소와 동시에 일단 잠깐이라도 이 당 대표직을 정지하고 나서 그 후에 이것이 과연 진짜 그 정치 탄압인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당무위에서 이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 사실 6시간 만에 바로 당무위를 열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지적한 건데요.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지금 정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네. 6시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치 탄압인지 네. 과연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촉박하게 당무위 일정을 잡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요. 결국 이번 당무위의 결정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해왔다는 입장이고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던 만큼 이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서 의결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뭐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기가 이제 엄중했기 때문에 빨리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게 불가피했다. 네.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입법 전쟁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앞서 저희가 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양국관리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고 이 대통령은 지금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입법 전쟁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입법들에 대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뭐 전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행사할 것인지도 이제 관건인데 통과된 그 양국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간호법, 본회의 그 직부의되는 법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먼저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부의를 해서 즉 법사위를 건너뛰어서 바로 올린 건데요. 직회부와 직부의는 뭐 같은 말인가요? 예,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제 국회법상 저희가 부의가 일단 국회법상에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직부의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양국관리법이 통과가 됐고 당분간은 이렇게 상임위 단독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이런 절차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간호법이나 의료법, 또 방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절차를 거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직부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뭐 입법이 쉽지 않습니다. 입법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게 관측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이 어려운데요. 네. 물론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확실하게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국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299명인데 거기에 3분의 2면 한 대략 200석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00석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민주당이 169석이고요. 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합쳐도 사실은 200석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제 의결이 안 된다면 이제 그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쟁점 법안들을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 지난 2016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데 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끝으로 지금 한 7년 정도가 흘렀죠. 예, 7년 그러니까 좀처럼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 국회의 또 고유 권한이 입법권 아닙니까? 네.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권한입니다. 어쨌든 여야 협의 없이 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뭐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 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런 수순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좀 협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